안녕 형들! 오늘은 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한 레슬러에 대한 이야기야.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며 우리에게 큰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이 레슬러는 누굴까? 바로 WCW 피플스 챔피언 다이아몬드 달러스 페이지란 형님이야. 온갖 역경이 존재하는 각 경기들을 모두 이기며 급기야는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모습은 큰 감동을 선사하여 레슬링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어. 이런 챔피언들 중에서도 모든 관중과 팬들이 하나같이 열광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챔피언을 우리는 피플스 챔피언, 만인의 챔피언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이 링에 오를 때면 뜨거운 환호를 보내며 응원하게 되었지. 그리고 여기 피플스 챔피언의 원조격인 한 레슬러가 있어 WCW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만든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소개시켜줄 다이아몬드 달러스 페이지란 형님이 바로 그 레슬러였어. 자신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을 한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늠름하게 입장하면 그것을 팬들이 따라하며 환호했을 정도로 WCW에서의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였지. 이렇듯 만인의 인기를 받게 한 여러 요소들 중에 그가 가진 화끈한 기술들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으니 그 중에서도 백미였던 다이아몬드 커트라는 기술, 그의 기술 중 최고라 말할 수 있겠어. 상대방의 목을 잡고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이 기술은 상대 기술을 되받아치는 빠른 공격에 용이하여 링 위의 상황이 역전되는 매력을 뽐내요. 관중들이 열광하는 장면을 다수 만들어내므로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끌어낸 멋진 기술이기도 하였어. 매 경기를 항상 팬들과 같이 호흡하려 노력하였고 또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어느새 그를 WCW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하여 링 위를 뜨겁게 달군 추억의 레슬러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지. 본명도 다이아몬드 달러스 페이지인 DDP 형님은 1956년 4월 5일 미국 뉴저지 포인트 플리전트에서 태어났어. 한창 레슬링이 좋아 꿈이 많았던 한 청년. 1979년 캐나다에서 프로 레슬러에 데뷔했지만 링에 오르자마자 무릎 부상을 당해 그 꿈을 그만 접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후 생계를 위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등 레슬링과 관련 없는 일을 하다 좀체 프로레슬링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아 다시 10년 후인 1988년 이때 레슬링 단체 AWA의 매니저 일을 시작하며 다시 레슬링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 이때 배드 컴퍼니란 태그팀을 우승까지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로 레슬링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으며 후일 다이아몬드 이스체인지란 스테이블을 만들며 점점 레슬링계의 입지를 넓혀가게 되었어. 이후 WWF에서도 매니저 외의 스타들의 운전기사 역할로 나오는 등 팀을 서포트하는 일을 자처하였고 1991년 또 다른 메이저 단체 WCW로 이적하며 에릭 비숍과 해설진으로 활약하는 등 링 주위에서 오랜 시간 맴돌며 끝내 깨달은 것은 좀체 식지 않는 레슬러에 대한 꿈과 열정이었어. 그리고 급기야는 WCW의 선수 양성기관 파워플랜트에 들어가 다시 재기를 위해 노력한 끝에 35살이라는 나이에 다시 링 위에 올라 본격적인 레슬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 늦은 나이에 링 위에 올라 한창 상대 선수를 띄워주는 자부 역할을 하다 이때 비디베가스였던 케빈 내시, 스카티 플라밍고라는 선수와 함께 다이아몬드 마인이라는 스테이블을 만들어 활동하였으나 팀원들이 WWF로 이적을 하며 홀로 남게 되는 가운데 또다시 부상을 입으며 다시 2년간 휴식 기간을 보내게 되었어. 레슬러로서의 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DDP 형님은 1994년 멋지게 복귀를 하며 이때 데이번 설리반과 경기를 한 끝에 펄그롤 95에서 TV 챔피언을 거머쥐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며 그의 생애 첫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 이때 레슬링계의 영웅이었던 헐크 호건은 갑자기 악역으로 탈바꿈하며 NW라는 악역 스테이블을 만들었고 이때 단장 에릭 비숍과 WCW 관계자 그리고 선수들을 대거 포섭하며 단체를 뒤흔들고 있었으니 DDP 형님도 이 커다란 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어. 갖은 배우로 NW에 들어오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커터를 스카토르에게 적중시키는 모습으로 NW의 반기를 들며 헐크 호건과 앙숙이 되었고 이윽고 NW에 들어간 전설의 레슬러
마초맨 랜디 세비지와 함께 대결을 이어나간 가운데 1997년 스프링 스탬피드에서 그를 기어이 꺾으며 NWO에 대항해 WCW를 구하려는 영웅 레슬러로 활약하게 되었지. 이후 렉스 루거와 팀을 이루어 마초맨과 스카토 태그팀을 꺾으며 다시 승기를 잡기 시작하였고, 이후 헐크 호그가 대립이 본격화되며 WCW를 지키려 NWO의 반기를 든 한 레슬러의 모습은 이때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어. 스타케이드 97에서 다시 커트 헤닉을 꺾고 US 챔피언에 올라 오랜 동안 타이틀을 사수하다 헐크 호건과의 대립을 계속 이어가 농스타 데니스 로드맨과 대립을 하는 등 이때의 레슬링의 재미를 주도하는 동시에 끝내는 호건과 대립 끝에 로드 와일드에서 제이 레노와 함께 승리를 함으로 WCW에서의 그의 위상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어. 이후 챔피언 도전권을 얻어 이때의 괴물 챔피언 골드버그와 함께 링 위에 올라 뜨거운 격전을 벌인 끝에 아깝게 패했지만 현재도 이 둘의 경기는 WCW의 최고의 명승부로 남아있으나 그의 열정을 모두 쏟아부은 최고의 경기로 기억되게 되었지. 이런 여세로 이때 WWF에서 이적한 브렛 하트와 US 타이틀을 놓고 대립을 하였지만 끝내는 샤프슈터의 제물이 되었고, 이후 99년 스프링 스탬피드에서 스팅, 헐크 호건, 릭 플레어라는 쟁쟁한 대스타들을 멋지게 꺾으며 그토록 바라던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되었어. 이후 DDP 형님은 자신의 이미지를 과감히 버리고 악역으로 활동을 하며 당시 선형 레슬러였던 골드버그를 꺾으며 그 위세를 이어갔지만 이때의 스타 스팅에게 패배를 함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아쉽게 넘겨주게 되었지. 2000년에는 스프링 스탬피드에서 제프 제롯을 꺾고 월드 챔피언에 다시 올랐고 또다시 부상이 재발하며 잠깐 휴식기를 가지다 WCW의 대표 빅맨 케빈 네이시와 함께 더 인사이더스라는 태그팀을 만들어 다시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게 되었어. WCW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스캇 스타이너와의 격전을 벌이며 마지막 페이퍼뷰까지 혼신을 다했지만 고향과도 같았던 WCW에서의 활동을 뒤로하며 리위를 아쉽게 내려오게 되었지. 재정난에 허덕이던 WCW를 WWE가 인수를 하며 DDP 형님 또한 WWF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니 이때 언더테이커의 아내를 스토킹하는 악역으로 나와 끝내는 그에게 장렬히 패하는 모습으로 레슬러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어. 이후 인베이전 스토리에 참여하며 WCW, ECW 연합군에 속하게 되어 이때의 WWE 태그팀 APA와 격투를 벌인 끝에 태그팀 챔피언에 올랐지만 이윽고 2001년 썸머슬램에서 케인 언더테이커의 파괴의 형제에 패하며 다시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었어. 이후 크리스찬과 앙숙 관계가 되어 서로 각축을 벌이다 끝내는 그를 꺾고 유로피언 챔피언에 오르며 그의 레슬링 실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고, 이 대립은 레슬매니아 18에서도 이어져 굵직굵직한 활동을 보이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준 DDP 형님이었어. 이후 부상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지다 TNA에 이적하여 이때 챔피언이었던 제프 제럿과 각축을 벌이며 그의 자리를 노렸으나 실패하였고, 다시 JCW란 1위 단체로 이적하여 활동한 가운데 2002년 46살의 나이로 아쉽게 은퇴를 알리며 레슬러로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었지. 2012년 러 1000회에 출연해 히스 슬레이터를 다이아몬드 커터로 쓰러뜨렸고, 이후 2015년 로얄 럼블과 2016년 레슬매니아 32에 깜짝 등장하여 그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에게 왕년의 기량을 유감없이 뽐내며 모습을 보였던 DDP 형님이었어. 현재 64살이라는 엄청난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생 레슬러 단체 AEW에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레슬링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 이로써 우리에게 피플스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DDP 형님은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3회, US 헤비웨이트 챔피언 2회, 월드 텔레비전 챔피언 1회, 월드 태그팀 챔피언 4회, WWF 유로피언 챔피언 1회, WWF 태그팀 챔피언 1회를 달성하는 왕성한 활동을 보임과 동시에 링의 뜨거운 열기를 달군 추억의 레슬러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어. 모든 레슬러들이 인정하는 그의 인성은 피플스 챔피언에 걸맞게 참으로 대단하여 성격이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주위 레슬러들과도 친목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인자하여 주위 레슬러들의 존경을 받는 동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DDP 형님이야. 랜디 오턴이 자신의 피니시 무브를 고민할 시기
그의 고충을 들음에 자신의 다이아몬드 커터 기술을 사용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끝내는 랜디 오턴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RKO라는 무시무시한 기술로 탈바꿈하여 현재도 뜨거운 사랑을 받는 대표 레슬링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지. 전 특수부대 소속인 한 남성은 수많은 낙하로 끝내는 부상을 입어 전역을 하였지만 주위 의사들이 앞으로 걷기 힘들 거라는 암담한 말을 남김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며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있었어. 그의 소식을 들은 DDP 형님은 그에게 단숨에 달려가 용기를 주며 갖은 설득을 한 끝에 자신의 요가를 가르쳐 불과 10개월 만에 힘차게 달리게 하는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내며 모든 이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값진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어. 척추 수술을 하여 재활이 필요했던 숀 마이클스가 그의 도움으로 재활에 성공하며 2002년 WWE에 복귀할 수 있었고, 레슬링의 후유증에 고통을 받은 믹 폴리, 스카톨, 제이크 더 스네이크를 비롯하여 드류 맥킨타이어, 브레이 와이어트, 라이백, AJ 스타일스 등 후배들까지 그의 요가를 통해 재활에 모두 성공할 수 있었으니 과히 선수들을 구하는 희대의 레슬러라 말할 수 있었지. 2017년 4월 트리플 H가 DDP에게 전화를 걸어 명예의 전당 헌액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그것을 들은 달라스 페이지 형님은 벅찬 가슴을 좀 채 가라앉지 못하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으니 과거 온갖 고생과 역경의 순간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그날, 벅찬 마음을 좀 채 감추지 못하며 고인이 된 더스티 로즈를 다시 기리며 뜻깊은 자리를 만듦으로 모든 동료들과 후배는 그가 만들었던 따뜻한 레슬링 업적에 감사하고 있었어. 레슬링이 좋아 그토록 링 위에 오르고 싶어 했던 한 청년은 불운의 부상으로 인해 한동안 링 위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이를 앙다물며 노력한 끝에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그토록 바라던 프로레슬링 선수가 될 수 있었지. 그런 어려움을 모두 겪고 어둡디 어두운 터널을 지난 과거 경험은 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 그에 의해 새 삶을 시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링 위에서만의 챔피언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구한 레슬러로서, 또한 만인의 챔피언으로서 기억하며 그의 레슬링 행적을 가슴속 깊숙이 간직하게 되었어. 끝없는 레슬링에 대한 열정으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끝내는 레슬링의 참맛을 보여주었던 다이아몬드 달라스 페이지 형님, 모두가 열광하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게 했던 DDP 형님의 뜨거운 레슬링 인생을 우린 절대 잊지 못할 거야. DDP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